스포트 역전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장 안에서 튀는 종목들이 있고요. 이 종목들 왜 움직이는 건지 알아보면서 그에 대한 전략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자,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영앤리서치 최진욱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이 영 힘이 없는데 그래서 두 분의 파워가 절실한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 두 분과 이 파워를 갖고 어떤 종목들을 점검해야 되는지 5개 꼽은 종목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첫 번째는 애니능률입니다. 지난 8월 말이었죠. 주가 상승률이 그 주간에 26%나 됐었다고 해요. 최근 흐름도 심상치가 않은데 아무래도 교육주로 분류되는 만큼 정부의 디지털 교과서 도입 소식을 호재로 안아가는 상황이고요. 장중 14%대 강세, 현재도 그 부근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모아 데이터 준비했습니다. 오늘 AI 인공지능 섹터의 흐름이 긍정적인데요. 지난주 후반 이슈가 되면서 오늘도 네옴시티 관련주로 매수세가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우디에서 현지 사업을 하고 있는 모아 데이터의 AI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중 상한가 가기도 했고요. 현재는 살짝 풀리긴 했는데 그 부근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종목은 모니터랩입니다. 보안 관련주 흐름도 눈에 띄고 있죠. 재료 있어요. 미국 상무부 부장관이 미국 사이버 보안 무역 사절단을 이끌고 이번 주에 한국을 방문한다고 해요. 결국 미국 사이버 보안 시장에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고요. 오늘 역시 20%대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까요?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 KCC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도 장중 고점 부근 거래되는데요. 일부 증권가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시장이 이걸 견인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잠시 후 투자 의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된 종목은 화장품주 안에서도 클리오 보도록 할게요. 최대 매출이 기대되고 있고요. 역대 최대 매출 전망 속에 중국인 관광객이라는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그 기대감을 더 높일 것이다 라고 증권가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오늘 4거래일 연속 강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개의 종목 간략하게 저희가 좀 봤는데요. 자, 그중에서 첫 번째 종목부터 힌트를 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능률 준비되어 있는데 이 종목은 오늘 디지털 관련한 교과서 재료도 있지만 또 다른 재료까지 좀 엮이고 있어요. 현 시점에서의 매수 관점 어떨지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X, 안 산다의 의견을 좀 주셨어요. 이유가 뭘지 궁금한데 정부의 방침이잖아요, 디지털 교과서. 그러다 보니까 소문난 잔치라는 개념보다는 결과까지 좀 있지 않겠냐. 기대감 좀 높여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 안 산다일까요? 일단 이 기업의 주가 차트 흐름을 보면은 네. 윗꼬리가 굉장히 깁니다. 아, 지난 8월에도 강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8월부터 한 지금까지 주가의 흐름들을 봤을 때 윗꼬리가 계속 달리면서 주가가 횡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6월 달에도 갭 띄우고 상승을 한 다음에 주가가 견조하게 버텼을 때 주가가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나오면서 이 부분이 조금 밀리기 시작하면서 주가의 부진이 계속 나왔는데 저는 애니능률이라는 기업이 모멘텀도 있고 성장성도 있긴 하지만 일단 사실 앞으로의 성장성보다는 이 기업에 대해서 트레이딩을 하려는 수요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오고 있고 특히 그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도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윗꼬리도 굉장히 길게 나오고 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양봉을 굉장히 길게 그리고 있어요. 네. 윗꼬리도 거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차트의 부분을 봤을 때 6,500원대라는 그 강한 매물대 라인을 아직까지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이 기업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선 이 라인대를 강하게 돌파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오늘 애니능률을 사라 마라가 아니라 오늘 종가가 어디에 형성되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생각해도 늦진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형성돼요, 종가가? 그러니까 오늘처럼 네. 주가의 종가가 조금 더 윗부분에 있으면 그래도 사람이 매수를 하려는 심리가 조금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전처럼 윗꼬리가 좀 굉장히 강하게 달린다.
라고 보시면 네. 주가가 눌렸을 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포착해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가 어느 정도로 형성되는지 여러분도 좀 오늘 지켜보시면 투자에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좀 최진욱 팀장의 의견으로 이어가 볼까요? 오늘 뭐 디지털 교과서든 뭐 이런 내용도 있긴 한데 네네.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정치 테마 관련해서도 묶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총선까지 아직 한참 남은 줄 알았는데 좀 정치 테마 좀 위험하다 보니까 조언도 함께 좀 해주신다면요. 사실 이제 정책주, 뭐 정책 모멘텀은 지금 애니 능률 쪽에 붙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AI 교과서 관련해가지고 에듀테크 쪽 관련해가지고 이미 일전부터 MOU를 좀 체결을 했었던 이력이 좀 있었다 보니까 일단 AI 교과서로 좀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시장에서 좀 움직이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 펀더멘탈 관점으로는 저는 좀 비추천을 드리고요. 반대로 기술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여전히 강세 흐름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강세 흐름 자체가 저는 좀 단기적인 리스크 부분들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매매를 하기에는 애니 능률이 조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지금 PBR이 지금 1배 수준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한 90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영업이익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적자가 마이너스 50억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가총액 밸류로 대비했을 때는 지금의 평당 가격 자체가 저는 좀 고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종 밸류로 볼 때는 여전히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앞으로 뭐 성장성 부분들은 애니 능률이 이미 영업 브랜드 쪽에서는 입지력이 굉장히 좀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상 AI 교과서 부분들이 좀 도입이 되고 나서 활용도가 확실하게 높아진다고 하게 되면은 애니 능률이 최대 좀 수혜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그 시기적인 부분들을 볼 때는 여전히 지금은 기대감으로 지금은 일단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그 이후로는 이제 인프라가 확실하게 확장이 돼야겠죠. AI 교과서에 있어가지고 초등학생,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 학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인프라가 확실하게 구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좀 상용화 부분들이 확실하게 늘어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영업이익 부분들에서도 충분하게 수혜를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단지 정책주에 있어가지고 정부 정책에 따른 좀 기대감이 지금 모멘텀 좀 심어진 부분들이고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 관점으로 볼 때 한 차례 좀 상단 채널을 돌파해주는 강한 흐름이 나온다 하게 되면은 저는 7,100원에서 7,300원대까지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7,300원대, 7,100원대 매물이 워낙 지금은 좀 두꺼운 매물을 작용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거의 뭐 근접하게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단기적인 수익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접근은 가능하지만 좀 내가 스윙 관점 이상으로 좀 끌고 갈 만한 매매로서는 아직은 좀 적합하지 않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좀 부진하고 가격도 고평가 판단을 좀 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뭐 단기적으로는 7,300원까지도 가능하겠지만 중장기 관점에서는 좀 고려가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 여러분도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애니 능률에 대해서 일단 두 분은 안 산다의 의견이었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모아 데이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 같고요. 현재도 27% 급등 구간에 있는데요. 과연 이 시점에서의 두 분 의견 어떨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두 분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자, 일단 산다의 의견을 보여주신 김시은 팀장한테 물어볼까요? 이중바닥 찍고 좀 가속도 내는 이 차트의 흐름이 좀 나오고 있어요. 올라타도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5를 들긴 했는데 네. 지금 당장보다는 한 하루 이틀 정도 주가의 추이를 조금 더 살펴본 다음에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 이 기업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가장 큰 모멘텀이 네옴시티입니다. 네. 네옴시티 쪽에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저번 주도 그렇고 네. 오늘도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국토부 장관과 함께 그룹 총수들이 사우디에 좀 방문을 한다. 이제 순방을 예정돼 있다. 관련했을 때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가 조금씩 본격화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액도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고 협력에 대한 논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데다가 네옴시티 프로젝트라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한 1년 뭐 그쵸. 조금 더 넘었었는데 관련했을 때 계속 우리가 설마 네옴시티에서 수주를 받을 수 있을까 했는데 점점 한국 파트너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수주 프로젝트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 모멘텀이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산다라기보다도 일단 주가 측면에서 하루 이틀 좀 더 보고 매수 사인을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도록 하겠고요. 최준욱 팀장의 의견은 좀 엇갈렸어요. 안 산다. 일단 외국인이 10거래일 연속해서 대량 매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이것도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입니까?
사실 지금 외국인의 지분율이 1% 정도가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0.6% 정도로 지금 유지 중인 현재는 좀 모아 데이터인데 오늘 수급면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는 바라는 보고는 있거든요. 일단 프로그램 매수가 지금 30만 주 넘게 지금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지금 이제 바스켓 매매 쪽에 있어가지고 모아 데이터 쪽에 좀 어느 정도 수급을 잡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부터 외국인의 지분율이 늘어나는지가 일단은 좀 첫 번째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도 이제 김신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추격으로 따라 붙는 매매는 절대 좀 비추천을 드리고요. 네. 저도 오히려 한 이틀, 3일 거래 정도 지켜보고 눌림목이 좀 형성이 됐을 경우에는 매수 관점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좀 추격으로 따라 붙는 건 다소 좀 위험한 투자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일단 그간 외국인의 지분율 자체가 계속적으로 내려갔다는 부분들은 그만큼 많이 팔았다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 자체는 전방 산업으로 삼고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결국엔 커지면은 캐파가 커지면 커질수록 모아 데이터의 캐파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 부분들은 네옴시티, AI 헬스케어 관련해 가지고 자회사 쪽에서 MOU를 3월에 협력을 했었던 부분들이 이력이 있었다 보니까 일단 자회사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좀 모아 데이터 쪽에 좀 붙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볼 때는 수급적인 면이 생각보다 살아나고 있는 모습들은 아닙니다. 오늘도 뭐 상한가 갔다가 풀렸다는 부분들은 일단 지금 기대감은 살아는 있지만 상한가 그 이상을 갈 만한 어떠한 좀 수급적인 면이 좀 약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한가를 유지를 못하고 좀 밀리는 부분들인데 사실 오늘 오후까지 만약에 상한가로 마감을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단기적인 상승폭은 좀 열려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들은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내가 신규로 접근을 한다고 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상승 구간에서 따라붙는 게 아니라 한 눌림목이 형성이 되면 저는 한 3,000원대까지 좀 밀리면은 저는 좀 한 차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모아 데이터. 일단 눌림목 구간에서의 매수는 괜찮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X를 드셨던 거고요. 보유자의 영역에서는 추가 기대 가능한데 신규 관점에서는 일단 매수 타이밍을 좀 더 기다려 보셔야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도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그럼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모니터랩 준비되어 있는데 보안 관련주에 대한 매력은 어떨까요? 현재 시점에서의 두 분의 의견 팻말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산다. 5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시은 팀장의 의견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 보안이 사실은 AI나 로봇이 발달할수록 또 따라가는 영역이잖아요. 근데 이 AI 로봇 가는 거에 비해서 보안이 같이 왕 하고 따라가진 못했었거든요. 앞으로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좀 움직이긴 할 텐데 하지만 항상 후단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네. 크다. 왜냐하면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 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서 순환매가 계속 이루어져야지 그 끝단이라고 할 수 있는 보안 쪽에도 수급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 아직 수급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특히 9월 같은 경우는 종목 장세가 계속 펼쳐지고 있고 특히 그날의 섹터라든지 테마의 흐름들을 보면은 그날 나왔던 이슈 혹은 그날 굉장히 이슈가 많은 그러니까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섹터 쪽에서의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붙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보안은 중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당장의 이슈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력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5를 드린 의견은 관련했을 때 오늘 보안 섹터에서 긍정 수급이 좀 붙어졌던 이유가 미국 상무부에서 네. 방한을 한다는 이슈. 맞아요. 일정이 좀 길더라고요. 심지어 일정이 20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0일부터 26일 그 정도 좀 길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사이 동안에 아무래도 좀 관련했을 때 긍정적인 멘트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뉴스화가 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보안 섹터는 좀 수급에 의해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기업의 펀더멘털이라든지 산업에 대한 전망성 이런 것보다는 수급적으로 이슈에 의해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펀더멘털보다는 수급적인 관점에서의 주가가 한 번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 최준우 팀장님도 동의하세요? 일단 재료 자체가 네네. 미국에 우리가 보안 시장 진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물론 뭐 시장이 기대감을 먹고 사는 건 맞는데 그렇죠. 유의미한 결과로 좀 이어질 만한 기업들이 있는지 그게 모니터랩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일단 모니터랩의 좀 성장성 부분들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지금 뭐 재무적인 부분들은 사실 지금 재무적인 부분들을 바라보고 주가에 대입을 해서 우리가 좀 트레이딩 하기에는 다소 좀 이른감이 있어요. 이제 막 상장한 지 얼마 되지
나쁘지 않은 종목이고요. 보통적으로 상장하고 나서 공모가 아래까지 좀 떨어진 상황에서 다시금 추가 상승이 나와준다는 부분들은 일단 기대감 자체는 단기적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상장을 했었던 모멘텀 부분들에 있어서 수급적인 면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저는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신용 비율도 3% 정도가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신용 비율이 3% 정도가 되지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좀 견조한 종목이라고도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사이버 보안 쪽과 저는 플러스로 양자암호 테마까지도 같이 붙어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양자암호 쪽 관련하게 되면 뭐 CCTV라든지 양자 컴퓨터라든지 좀 다양한 카테고리가 좀 펼쳐져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보안 같은 맥락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사이버 보안 자체가 갈수록 지속적인 성장 캐파는 좀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모니터랩이 얼마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지 부분들이 일단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사실 지금 이제 사이버 보안 시장 진출 기대감만 일단은 좀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이후로 모니터랩의 좀 성장성이 확실하게 부각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지금의 밸류가 재평가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최근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도 거래 대금이 상당 부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닥 부분에서 거래 대금이 들어왔다는 부분들은 일단 공모가를 이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금이 들어왔다는 부분들은 결국엔 기대감 그리고 바닥이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바닥이기 때문에 대금을 엄청나게 지금 많은 양을 불어 넣어준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저는 좀 공모가 위에까지는 충분하게 올라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14,500원대까지는 충분하게 상승 여력이 단기간에 좀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무부 부장관이 좀 방문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일이 좀 깁니다. 네. 기간이 긴 만큼 저는 모멘텀 단기 테마가 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이번에 좀 공모가까지는 충분하게 슈팅이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황 자체도 지속적으로 성장이 좀 네네네. 기대된다라고 보고 있는 보안 쪽 여기에 또 양자암호 테마까지 좀 묶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눈여겨보고 있었고요. 단기로 14,500원이었죠. 여기까지 열려 있다라는 네네. 부분도 함께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니터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일단 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에 대한 의견은 어떨까요? KCC 보도록 할게요. 묵직합니다. 7%대 강세 현재 시현하고 있고 26만 4천 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과연 이 시점에서의 의견 어떨까요? 펜말 들어주세요. 두 분 다 KCC도 매수하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김시은 팀장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기관이 16거래일 연속해서 순매수 행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의미 있게 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수급적으로 굉장히 좋고 네. 특히 KCC 같은 경우는 좀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유명한 저평가 종목. 특히 우리가 그동안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혹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같은 그런 종목보다는 정말 펀더멘털인 종목. PBR로 따졌을 때 0.3배, 4배. 이다 보니까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물론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펀더멘털적으로 봤을 때 실적에 대한 부분 하반기부터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긴 해요. 실리콘 쪽에서의 좀 계속 좀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네.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긴 한데 관련했을 때 저는 아직은 실적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반기 쪽에 지금 이 기업이 움직이고 있는 가장 큰 모멘텀이 실리콘 사업이 개선될 기대감이 있다. 이런 부분인데 관련했을 때 원가율이 좀 높습니다. 마진율을 어떻게 잡는지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보고 싶은 심리가 있긴 합니다만 펀더멘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네.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특히 매물대를 보면 30만 원 라인 때부터 좀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저는 충분히 관심 있게 봐도 좋은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김시은 팀장의 의견은 일단 KCC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특히나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거든요. 최진욱 팀장 의견도 비슷하실 것 같긴 한데 오늘 부각되는 건 실리콘 사업이 흑자까지 연결해 네네네. 줄 것이다라는 부분이에요. 증권가에서는 31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보더라고요. 네네. 비슷하세요? 사실 이제 그간 KCC가 주가가 부진했던 게 네. 연료 확보가 원활하지가 않았었고요. 그리고 중국이나 다른 글로벌 기업들에서 좀 이슈 부분들이 워낙 좀 컸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주가가 굉장히 좀 부진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매출 추이만 봐도 작년 12월부터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만 봐도 작년 12월 기준 500억대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900억대까지 올라와 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분기별로 지금 매출이 상승해준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원가 부담에 대한 고부가 판매 물량이 지금
축소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판매 물량이 좀 축소가 되면서 어느 정도 지금 메탈 실리콘 공급처에 대한 변경 이슈가 일단은 좀 붙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중국 쪽에서 이 메탈 실리콘 쪽에 대한 저점 대비 반등한다는 점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증권가 리포트도 좀 보게 되면은 실리콘에 대한 하반기 반등 업황, 전망에 대한 전망성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 일단은 KCC 쪽에다가 주가 수급을 좀 불어 넣어주는 역할을 충분히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KCC는 저는 지금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저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밸류상으로 매출 추이를 바라볼 때는 굉장히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신규분들도 지금은 매수 관점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최근에 기관이 좀 공격적으로 계속적으로 매수세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기관만 넣어주는 게 아니라 금투, 보험, 투신, 뭐 연기금까지 같이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보통 이렇게까지 대금을 밀어 넣어준다는 것 자체는 중장기적인 펀더멘탈을 보고 지금은 투자 관점을 잡고 들어와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투신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으로 들어와준다는 것 자체가 단기적인 매매 트레이딩 성향이 굉장히 좀 강한 게 금융투자 쪽이다 보니까 금투가 이렇게 들어와준다는 것은 충분히 단기간의 상승 여력도 열려있다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와, 신규 진입도 긍정적이다. 지금 가격 매력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요. 앞으로의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라는 점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 여러 가지 보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종목밖에 안 남았어요. 클리오 참 핫하죠. 화장품주에 대한 매수세도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네요. 과연 이 시점에서의 투자 매력은 어떨까요? 팻말로 알아볼게요. 네, 두 분 다 역시나 매수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중국인 모멘텀이 없어도 최대 실적을 보였다라는 게 지금 핵심이 좀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중국인 모멘텀이 더해지면 얼마나 좋은 걸까요? 굉장히 좋아지겠죠. 기대를 많이 해도 되는 걸까요? 네, 저는 중국 쪽 모멘텀 가지고 있는 기업 이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한다. 9월 말로 갈수록 아무래도 우리가 추석 시즌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제 개인 트레이딩을 하시거나 개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정리하거나 혹은 관망하시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보면은 FOMC에 대한 경계감도 있긴 하지만 특히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추석에 대한 경계감도 굉장히 짙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에 따라서 9월 말로 가면 갈수록 섹터 쪽에서의 종목별 순환매는 굉장히 빠르게 나올 것이지만 9월 말로 갈수록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은 더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아무래도 일정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 일정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저는 중국 쪽에 대한 부분, 특히 중국인들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내용이 나왔을 때마다 화장품주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물론 뭐 토니모리라든지 이런 쪽은 좀 반짝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클리오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모멘텀도 더해서 실적도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점, 특히 뭐 일본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굉장히 고성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클리오 같은 기업은 저는 지금 계속 관심 있게 봐도 좋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진욱 팀장의 의견으로 좀 바로 넘어가 볼까요? 클리오에 대해서 역시나 매수 의견을 주셨어요. 네네. 저는 이제 중국 관광계 모멘텀 자체는 하나의 그냥 상승 알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실질적으로 클리오가 지금 주가 상승 트리거가 나와주기 위해서는 중국 모멘텀은 그냥 하나의 좀 알파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중국 모멘텀이 붙지 않는다 해도 저는 클리오는 계속 좀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지금 일본이나 동남아, 북미 쪽에서 수출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좀 브랜드 경쟁력을 이미 갖추고 있는 게 클리오이기도 하고, 스마트한 채널 전략을 또 계속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온라인과 H&B 매출부 자체도 대부분 지금 상회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붙지 않는다 해도 매출이 긍정적으로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주가는 계속 매출 실적과 같이 동행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감안을 할 때는 하나의 중국 모멘텀은 좀 상승 알파인 요소인 부분들이고, 사실 여기서 중국 모멘텀까지 붙는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충분히 슈팅이 한번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네. 지금 주봉이나 월봉으로 봐도 27,500선이 좀 전고 라인 부분에서 계속 좀 밀렸던 부분들이거든요. 27,500선을 최근에 지금 다시금 돌파를 해주려고 있습니다. 여기를 만약에 돌파를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앞전 신고가 43,000원대까지도 충분하게 상승 여력이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충분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튀고 있는 5개의 종목
종목을 봤고요. 모아 데이터 정도를 제외하고는 두 분의 의견이 일치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서 투자 의견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두 분의 투자 매력이 높다라고 보는 유망주가 무엇인지 이 시간에 우리가 볼만한 종목은 뭘지 열어보도록 할게요. 두 분이 선택한 오늘의 유망주는 이겁니다. 자, 먼저 김시은 팀장이 고른 종목이죠. 글로벌 텍스프리. 어떤 부분이 매력 있을까요? 앞서 이야기를 한 것과 같이 중국 쪽을 좀 더 봐야 한다. 9월 말로 갈수록. 이 점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사후 면세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천공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면세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밖에 나가서 백화점에서 가서 산다든지 혹은 올리브영 같은 데서 사면은 면세를 받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인바운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매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텍스프리에 대한 중국을 보자라는 의견이었고요. 최진욱 팀장의 의견은 마녀공장이었어요. 네네. 화장품 쪽입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뭐 일단 마녀공장을 보는 이유는 상반기 대비 상저하고 흐름을 보고 일단 좀 가져온 부분들이고 사실 뭐 중국, 일본 쪽에 매출 성장이 없었기 때문에 하반기는 좀 일본과 중국 쪽의 매출 성장을 좀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바닥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닥에 있는 마녀공장도 긍정적이다라고 두 분의 유망주까지 저희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자,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특징주 점검하는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두 분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